80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셨나요?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고 정부는 100세 시대 정책을 쏟아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김수옥 할아버지는 3년 전만 해도 테니스를 즐기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3바퀴씩 돌고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하셨죠. 그야말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81세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리모컨을 들 때 손이 떨리는 정도였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커피잔을 들다가 흘리기 시작하고 젓가락질도 힘들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더라고요. 김수옥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져서 기저귀를 채워야 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이것이 바로 80세 이후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고작 64세에 불과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80세를 전후로 한 급격한 신체 기능의 저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89%가 만성질환 보유, 83%가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76%가 우울 증상 경험, 68%가 치매 위험군.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는 60대 후반의 3배에 달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83세 박순희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혼자서는 양말도 신을 수 없어요. 매일 아침 요양보호사를 기다려야 해요. 85세 이노학 할아버지.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놀아줬는데 이제는 손주들 얼굴도 잘 알아보기 힘들어요. 며느리가 매일 찾아와 약을 챙겨주는데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81세 최문희 할머니.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요.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은 약값으로도 부족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8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겪는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60대에도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70대 초반까지도 나는 달라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80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밀려오는 변화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그 급류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이 참혹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주변에서 80대 이후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경험하신 80대 이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80대는 70대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위협이 아닌 냉혹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서울대 병원 노인의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를 전후로 근력이 70대 대비 약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kg짜리 우유팩을 들어올리기 힘들어집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5분도 걷기 어려워집니다. 병 뚜껑을 돌려 열 수 없게 됩니다. 리모컨 버튼 누르기도 힘이 부족합니다. 젓가락질이 어려워 숟가락만 사용하게 됩니다. 82세장 예순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장을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는 배달시키는 것 밖에 없어요. 손떨림도 심해져서 물컵을 들다가 자주 흘리고 이제는 빨대 없이는 물도 못 마셔요. 둘째,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국립재활원 통계를 보면 8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가 70대 대비 2.8배 높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길을 걸을 때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84세 김철규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어요. 수술을 했지만 이제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걸어요.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상상도 못해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아예 못 가죠. 셋째,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42%가 경도 인지 장애를, 28%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통장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물건값 계산이 헷갈립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물건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족들 전화번호도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한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81세 박간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점심때 들러서 발견했지만 이제는 가스레인지를 아예 못 쓰게 했어요. 전자레인지로만 데워 먹으라고 하네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넷째, 일상생활의 자립이 무너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80세 이상 노인의 83%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상의 변화를 보면 혼자서 목욕하기 불가능, 옷 입고 벗기가 힘들어짐, 화장실 사용이 어려워짐, 식사 준비가 불가능해짐, 청소나 빨래를 할 수 없게 됨, 외출 시 반드시 도움이 필요. 85세 이정순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양치질도 세수도 화장실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섯째, 건강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서울대 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80세 이상 노인의 92%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의 연쇄 작용을 보면 고혈압 약을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관절염 약을 먹으면 위장이 망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한 가지 수술을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약을 복합 처방받으면서 부작용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감기에 걸리고, 83세 최정학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침대에만 누워 있다 보니 폐렴이 왔어요. 폐렴 치료하는 동안 근육이 더 약해져서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엔 우울증이 왔네요. 하나가 아프면 다른 데도 연달아 아프더라고요. 여섯째, 정신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6%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고립의 과정을 보면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끊기고 취미 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TV가 유일한 친구가 되고 가족들의 방문만 기다리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87세 황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리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가질 못해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어요. 가끔 자식들이 오면 그게 전부예요.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곱째, 경제적 부담이 급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8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는 60대 후반의 3배, 약 1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의 실상, 매달 늘어나는 병원비, 감당하기 어려운 약가, 비싼 의료기기 구입비, 요양보호사 인건비, 영양제와 건강식품 비용, 예상치 못한 응급의료비, 81세 송미순 할머니의 현실입니다. 연금으로는 약값도 못 내요. 병원비, 약값, 요양보호사 비용.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보험도 이 나이엔 들 수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막막해요. 이것이 바로 80세 이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혹은 준비를 미룬 그 순간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80세 이후의 삶이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력 관리가 핵심입니다. 서울대 병원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한 80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일상생활 자립도가 3배 높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근력 운동 방법 1. 하체 근력 운동. 아침 저녁 스쿼트 20회씩.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15회씩. 제자리 걷기 5분씩. 계단 천천히 오르내리기. 2. 상체 근력 운동. 벽 밀기 운동 10회씩. 밴드 당기기 운동 10회씩. 가벼운 아령 운동 0.5에서 1kg. 손목 회전 운동. 3. 전신 근력 운동. 매일 30분 이상 걷기.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태극권이나 기체조. 요가나 스트레칭. 85세 박상범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입니다. 60대 후반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돌았어요. 빠지지 않고 꾸준히 했죠. 지금도 혼자서 장보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심지어 등산도 가능합니다. 같은 나이대 친구들은 대부분 요양원에 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둘째, 영양 관리입니다. 국립노인병원 연구 결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80대 노인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연령별 필요 단백질 섭취량 65에서 75세 체중 1kg당 1g, 75에서 80세 체중 1kg당 1.2g, 80세 이상 체중 1kg당 1.5g. 구체적인 영양 관리 방법 1. 단백질 섭취. 아침 달걀 2개, 두부 100g, 점심 생선 100g 또는 닭 가슴살 100g, 저녁 육류 100g 또는 콩류 반찬. 2. 근육 강화 영양소.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오메가3 지방산.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한 식품. 3. 식사 관리 팁.
하루 3끼 규칙적으로. 한 끼에 소량씩 자주. 천천히 잘 씹어 먹기. 수분 충분히 섭취. 82세 김옥분 할머니의 식단 관리 사례. 아침에는 꼭 달걀과 우유를 먹어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반드시 먹고 저녁에는 육류를 조금이라도 먹으려 해요.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니 근력이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셋째, 인지기능 관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치매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인지 활동을 하는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60% 낮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인지기능 관리 방법. 1. 두뇌 활성화 활동. 매일 신문 읽기. 수도쿠 낱말 퍼즐. 바둑이나 장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2. 사회적 활동. 친구들과 정기적 만남.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참여. 손주들과 대화하기. 3.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87세 이상봉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일주일에 3번은 바둑 동호회에 나가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머리가 여전히 맑아요. 넷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정기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75% 낮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회 활동 방법. 1. 정기적 모임 참여. 복지관 프로그램. 동네 산책 모임. 종교 활동. 취미 동호회. 2. 가족관계 강화. 정기적인 가족 모임. 손주들과 화상통화. 자녀들과 여행 가기. 가족 앨범 만들기. 3. 봉사활동 참여. 복지관 자원봉사. 동네 청소봉사. 경로당 도우미.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84세 최미 할머니의 사례. 일주일에 3번은 복지관에 가요.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통화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다섯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는 최소 15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경제 준비 방법. 1. 의료비 준비. 실손 의료보험 가입. 의료비 적립 통장 개설. 긴급 의료비 준비금 확보. 장기요양보험 가입. 2. 생활비 확보. 국민연금 최적화. 개인연금 추가 가입. 주택연금 고려. 임대소득 창출. 3. 자산관리. 현금성 자산 비중 확대. 안전한 투자 위주. 노후 의료비 계좌 별도 관리. 자녀 증여 시기 조절. 83세 장경순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 6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어요. 덕분에 매달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내일 아침부터라도 가볍게 걷기를 시작하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0대는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때의 건강관리가 80대 이후의 삶의 질을 7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1. 건강검진 철저히 하기. 일반 건강검진은 기본. 심혈관계 정밀검진, 골밀도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치과 정기검진, 안과 정기검진. 2. 운동 습관 만들기. 근력 운동 시작하기.
스쿼트 하루 20회씩, 걷기 하루 40분 이상. 가벼운 아령 운동, 스트레칭 매일 하기. 유산소 운동 병행하기. 수영주 2회 이상,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등산 시작하기. 83세 김경국 할아버지의 증언. 60대 때 시작한 수영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가요. 덕분에 허리 통증도 없어졌고 체력도 좋아요. 3. 식습관 개선하기. 과식 피하기. 저염식 습관화. 단백질 섭취 늘리기. 채식 위주의 식단. 영양제 섭취 시작. 4. 은퇴 후 재정 계획 세우기. 월별 필요 생활비 계산. 의료비 예비금 설정. 연금 수령 계획 수립. 보험 재점검. 주택연금 검토. 다음은 70대 실질적 준비의 시기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70대를 결정적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관리가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7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1. 주거 환경 정비하기.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화장실 현관, 주방, 욕실, 안전바 설치. 화장실 벽면, 욕조 주변. 계단 양쪽 현관 입구. 조명 밝게 하기. 계단, 화장실, 주방, 현관. 82세 박군자 할머니의 경험. 70대 초반에 집을 전면 수리했어요. 화장실에 안전바 설치하고 문턱도 없앴죠.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2.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주치의 정하기. 내과, 정형외과, 치과, 안과. 정기검진 일정 잡기. 3개월마다 기본검진, 6개월마다 정밀검진. 1년마다 종합검진, 치과검진. 3. 사회적 관계망 구축. 운동 모임 가입. 아침 걷기 모임, 수영 동호회. 등산 모임, 요가 클래스. 취미 모임 참여. 그림 교실, 노래 교실. 춤 교실, 원예 모임. 4. 자산재 배치. 현금성 자산 비중 높이기. 주택연금 가입 검토. 의료비 적립 시작. 보험 재정비. 특히 75세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넘기면 변화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75세 전후 반드시 점검할 사항. 1. 건강상태 종합 점검. 전신 정밀 검진. 치매 조기 검진. 근력 상태 검사. 영양 상태 검사. 심폐기능 검사. 관절 상태 검사. 2. 거동 가능성 점검. 보행 능력 테스트. 균형 감각 테스트. 근력 측정. 관절 가동성 검사. 3.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식사하기. 옷 입기. 씻기. 화장실 사용. 물건 들기. 계단 오르기. 4. 돌봄 계획 수립. 요양시설 사전 조사. 간병인 비용 계산. 자녀와의 돌봄 계획 논의.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 실제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근철 할아버지 82세는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60대 후반. 매일 아침 공원 걷기 시작. 주 3회 수영 시작. 치아 임플란트 치료. 요양보험 가입. 정기적 건강검진 시작. 70대 초반. 주택연금 가입. 아파트 저층으로 이사. 집안 안전시설 설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건강동호회 가입. 75세. 종합건강검진 실시. 전문의 주치의 선정. 영양제 복용 시작. 근력운동 프로그램 참여. 사회활동 범위 확대. 결과적으로 82세인 현재. 혼자서 일상생활 가능. 취미생활 즐기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해도 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시기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시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숨겨진 80세 이후의 차가운 현실. 리모컨 하나 들기 힘들어지는 팔. 혼자서는 씻지도 못하는 몸. 매달 쌓여가는 의료비. 그리고 깊어지는 외로움. 하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부터 꾸준히 관리한 노인의 경우 80대 이후에도 90%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관리하지 않은 80대 초반 노인의 83%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차이는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근력을 키우세요. 특히 하체 근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운동하세요. 둘째, 영양을 관리하세요. 매 끼 단백질을 챙기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특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 섭취를 잊지 마세요.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고립은 죽음보다 무섭습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나가세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넷째, 경제적 준비를 하세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하지 마세요. 본인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도 고려하세요. 다섯째, 의료적 준비를 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마세요. 전문의와 상담하며 관리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60대 후반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3바퀴 걷기, 주 3회 수영, 정기적인 병원 검진,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결과적으로 지금도 혼자서 장보기 가능, 손주들과 놀아주기 가능, 친구들과 여행 다니기, 취미생활 즐기기. 반면 준비하지 않은 김순옥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화장실도 못 감. 매달 의료비로 300만 원 이상 지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특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60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70대는 반드시 해야 할 시기입니다. 75세는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있다 준비해도 돼.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그때 준비할 걸이라는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시기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일부터를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80대가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준비를 시작하실 건가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댓글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